1. 다각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부터 보겠습니다. 삼각형의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 삼각형은 대각선의 개수가 없어요. 빵개입니다. 또 바로 틀렸네요. 그죠? 1번. 다음 N각형의 내각의 크기의 합은 180 곱하기 n-2 공식이죠. 그대로 기억해야 되고요. 정 N각형의 한 내각의 크기, 내각의 크기의 합을 N각형이니까 N으로 나누어서 정리를 합니다. 그죠? 다음 외곽의 크기의 합은 무조건 어떤 도형이든 다각형은 무조건 360도가 되고요. 대각형의 개수 2분의 nn-3. 그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 내각의 크기 합이 1800도인 다각형의 대각선의 개수는, 자, 내각의 크기의 합 구하는 공식은 n-2에다가 180을 곱한 거예요. 그죠? 180도 곱하기 n-2가 되고요. 이게 1800도라고 했으니 n의 값을 계산하면 n은 12, 즉 12각형이 되고요. 12각형의 대각선의 개수 구하는 공식 뭐예요? 2분의 n-3 요거죠. 이제 계산을 해서 정리를 합니다. 10이랑 2랑 약분해서 6, 9, 54, 54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 다음 그림의 정오각형 ABCDE에 대하여 옳은 것은, 자, 각의 크기에 대한 얘기네요. 그죠? 1번부터 5번까지 각의 크기가 나와 있고요. 정오각형의 한 내각의 크기를 곱시다. 얘 정오각형입니다. 그죠? 오각형의 내각의 합 구하고 정오각형이니까 5로 나누면 한 내각의 크기 구할 수 있습니다. 정다각형에서만 가능하다 그랬어요. 그죠? 한 내각의 크기, 뭐 요런 각이겠죠? 이 각의 크기를 한번 찾아볼까요? 180도 곱하기 n-2, 3이 되겠죠. 그래서 540도가 되고요. 얘를 5로 나눠서 한 내각의 크기 540도 나누기 5를 계산하면은 한 내각의 크기는 108도. 얘는 108도가 됩니다. 괜찮죠? 오케이, 얘가 108도가 되고요. 그러면 이걸 우리가 적용을 시켜서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삼각형 ABE에서 한번 볼게요. 여기 위에 있는 각은 108도가 되고요. 108도에서 이 삼각형은 이등변 삼각형, 정오각형이니까 변의 길이가 같아야 되겠죠. 이등변 삼각형에서는 요각의 크기는 요각의 크기랑 같아야 되므로 36도가 생깁니다. 맞죠? 마찬가지 형태로 이 삼각형에서 이 각의 크기가 108도, AED라는 각의 크기가 108도인데 얘가 36도면 여기 있는 것은 72도로 정리가 되겠네. 그죠? 그리고 여기는 36도. 여기도 마찬가지로 요 각이에요. 요 각은 36도로 정리가 될 겁니다. 이걸 이용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1번부터 봅니다. ABE, ABE 36도 틀렸고요. 2번 각 EAD, EAD 36도 틀렸고요. 각 AFB, AFB,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 외곽의 크기는 이웃하지 않는 두 내각의 합과 크기가 같으므로 너희 둘의 합 72도가 돼야 돼요. 그죠? 틀렸고요. 4번 각 FDC, FDC 108도인데 얘가 36도면 옆에 남은 건 72도. 맞네요. 4번이 되겠습니다. 5번 각 AFE, AFE 36, 36 둘이 돼서 옆에 72고요. 그럼 여기 있는 각은 당연히 108도. 따라서 틀렸네요. 그죠? 따라서 정답은 4번. 4번이 되겠습니다. 4. 한 변의 길이가 같은 정팔각형과 정오각형의 변 길이 이어 붙였을 때 각X의 크기를 구하라. 뭐예요? 각X. 예, 바깥쪽에 있는 각이네. 근데 외곽은 변을 연장을 해서 나타내니까 연장을 했을 때 이 각의 크기 하나의 외곽과 하나의 외곽을 더하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걸 A라고 하고요. 얘를 B라고 하면 A는 정팔각형의 한 외곽의 크기 구하는 공식, 정다각형이니까 그대로 나눠도 되겠죠. n분의 360도 했는 게 A가 된다 이거고요. 다음 여기는 오각형이니까 n분의 360도 한 게 B가 됩니다. 너희 둘이를 더하라고 했어요. A를 계산하면 45도가 되고요. B를 계산하면은 72도가 되므로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건 너희 둘이의 합 각 X가 되겠죠. 각 X는 둘이 더하면 얼마? 117도.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5. 선분 AC가 지름인 그림의 원 O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그대로 읽어보면서 분석을 할게요. 1. 가장 긴 현은 지름이다. 자, 현 중에 가장 긴 거 이거예요. 맞죠? 현. 두 점을 이은 선분거리니까 제일 큰 거는 지름의 길이겠죠. 맞고요. 호 BC에 대한 중심각의 크기는 BOC. 그죠? 각 BOC 여기죠? 맞고요. 3번. 부채꼴과 활꼴이 같아지는 경우는 부채꼴 그 다음에 활꼴은 이렇게 생겼지만 점점점 현이 커지면서 제일 커졌을 때는 이런 도형이 되겠네. 같을 때가 있죠. 언제? 중심을 지나는 활꼴일 때. 그죠? 현이 중심을 지나고 있을 때. 그죠? 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틀렸고요. 4번. 호 D와 호랑 현이죠. 호 D랑 현 D로 이루어진 도형은 활꼴이다. 맞죠? 5번. 두 반지름 AO, BO, 호 AB. AO, BO, 호 AB로 이루어진 이것을 보고 우리는 부채꼴이다 라고 부르겠죠. 따라서 5번도 맞습니다. 틀린 거는요 3번이 되겠습니다. 6. 다음 그림과 같은 원 O에서 선분 OB랑 선분 BC가 같고 호 BD는 3cm일 때 호 EA의 길이를 구하여라. 자, 호 BD 이 길이가 3이고요. 얘가 얼마인지 구해라. 어떻게 찾지? 우리가 호의 길이 구하는 공식은 중심각 크기 있었는데 없어요. 없으면 비례식을 이용하는 수밖에 없죠. 정비를 이용하겠습니다. 뭐예요? 중심각의 크기와 호의 길이는 정비례한다. 이걸 이용해야 되겠죠. 그죠? 이 이등변 삼각형이 있으니까 이등변 삼각형에서 요각의 크기를 A라고 하자. 요각의 크기도 A가 됩니다. 그리고 한 외곽의 크기는 이웃하지 않는 두 내각의 합과 같다. 얘는 2A가 되겠죠. 이해되겠습니까? 삼각형에서 한 외곽의 크기는 이웃하지 않는 두 내각의 합과 같다. 그리고 얘는 OA, OB 길이 같은 반지름의 길이고요. 반지름의 길이가 서로 같으니 이 길이도 이 각의 크기도 2A로 나오게 됩니다. 이등변 삼각형이 되잖아. 그죠? 또 삼각형 이번엔 잘 보세요. OAC에서 봤더니 요 외곽 한 외곽은 이웃하지 않는 두 내각의 합과 같다. 3A가 되겠네.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형태는 2학년 때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등변 삼각형에 대한 성질을 2학년 때 우리가 배울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 미리 한번 보면 외곽의 크기에 대한 걸로 충분히 해결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 이등변 삼각형에서 두 밑에 있는 각의 크기는 서로 같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두 내각의 합은 이웃하지 않는 한 외곽의 크기와 같다. 또 이등변 삼각형이죠. 반지름의 길이 서로 같으니 그래서 큰 삼각형에서 한 외곽의 크기는 이웃하지 않는 두 내각의 크기의 합과 같다. 이용해서 정리를 했고요. 이제 우리가 찾을 것은 각의 크기가 A일 때 호의 길이는 3이 됩니다. 그럼 우리는 3A일 때 호의 길이는 얼마가 될까요? 이걸 찾으란 거잖아. 그죠? 그래서 L을 찾아서 정리를 할 거고요. 그대로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요거 3배가 됐죠? 얘도 3배. 그죠? 여기 3배가 되었습니다. 그럼 얘도 3배를 해주세요. 아니면 뭐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다 써도 괜찮고요. 그죠? 근데 여기 더 쉬우니까 얘를 이용해서 정리를 했고 정답은 9cm 3번에서 나오게 되겠습니다. 7. 다음 그림에서 부채꼴 COD의 넓이가 부채꼴 AOB의 넓이의 2배일 때 x의 값을 구하라. 자, 부채꼴의 넓이도 정비는 됐으니까 여기 넓이의 비가 1대 2가 되도록 해라. 그죠? 그래서 넓이를 그대로 한번 정리를 했고요. 넓이의 비가 1대 2면은 중심각의 크기도 1대 2니까 2x-5 대 x 플러스 35는 1대 2. 이해됐죠? 따라서 너희들이 곱하면 4x-10은 x 플러스 35 이항하면은 3x는 45 x는 15 그죠? x 15 여기 있네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8. 다음 그림에서 어두운 부분의 넓이는 어두운 부분의 넓이를 구해주세요. 이겁니다. 그죠? 자, 어두운 부분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반지름의 길이 나와 있고요. 중심각의 크기 없네요. 얘를 찾아야 돼. 그죠? 이걸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점을 우리가 O라고 한번 해볼게요. O라고 한다면 A, P, B, O를 연결하면은 꼭지점이 4개 사각형. 그죠? 사각형의 내각의 크기 합은 360도고요. 직각 60이니 당연히 120도가 되겠습니다. 얘가 120도면 그 옆에는 당연히 240도겠죠?
다 됐네. 식만 적으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구하는 넓이는 파이 r 제곱 곱하기 360도분의 중심각 240도. 괜찮죠? 약분해서 120으로 나누면 2, 3. 3이랑 3의 제곱 9죠? 9랑 약분하면 3 남고요. 따라서 정리하면 3이 6파이 제곱센티미터.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9. 다음 그림은 선분 AB를 지름으로 하는 반원 O를 점 A를 중심으로 30도만큼 회전시킨 것이다. 반원 O의 지름의 길이가 8cm일 때 어두운 부분의 둘레의 길이 L과 넓이 S를 바르게 짝지은 것은 했습니다. 자, 어두운 부분 이 부분의 둘레의 길이와 그 다음에 넓이를 계산하여라 이겁니다. 그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둘레의 길이고요. 둘레의 길이는 쉽게 얘기하면은 안에 우리 이렇게 양들이 살고 있는데 양이 나가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치는 거와 똑같다. 그래서 한번 직접 그려보세요 해서 나타냈습니다. 요 길이 재었더니 요 길이는 뭐예요? 반지름의 길이가 8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4이고 중심각의 크기가 180도인 부채꼴이 됩니다. 그죠? 부채꼴. 그리고 또 요거는요. 예, 마찬가지 형태로 정리를 해보면 그 다음에는 요거 한번 해볼까요? 요거 여기서까지 뭔데요? 반지름의 길이가 8이며 중심각의 크기가 30도로 나오는 호의 길이가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얘를 그대로 뭐 했어요? 얘를 그대로 옮겼으니까 맞죠? 옮겼으니까 이 길이도 8이 되겠고요. 뭐가 되겠어? 요거는 지름의 길이가 8인 반원의 호의 길이입니다. 그죠? 결국에 얘랑 잘 보세요. 얘랑 다음 뭐가 돼요? 원이 될 거야. 맞죠? 똑같이 회전시켰으니까 똑같은 양이 나왔으니까 반원 합치면 원이잖아. 그죠? 원 하나랑 그다음 여기는 부채꼴의 넓이, 부채꼴의 호의 길이 이렇게 해서 식을 적을 거야. 이해되겠죠? 항상 식을 적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식을 적어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 L은 2파이 반지름 맞죠? 요거 두 개의 반원이 합쳐져서 하나의 원이 되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원의 둘레 계산을 했고요. 플러스 다음은 2파이 반지름이 8이고 중심각의 크기는 30도짜리니까 360도분의 30도. 이해되겠죠? 요걸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라 이겁니다. 따라서 한번 정리를 해보자. 너희 계산을 했더니 얼마? 1, 12고요. 다음 4로 한번 나눌까? 4, 32, 4로 나누면 2가 생깁니다. 오케이. 앞에 있는 애 계산하면 8파이 플러스 뒤에는 3분의 4파이 따라서 3분의 28파이 센티미터 해서 나옵니다. 3번, 4번, 5번이네요. 그죠? 3, 4, 5 중에 있을 거고요. 넓이 역시 마찬가지인데 자, 넓이는 어떻게 구할 거냐? 색칠한 부분의 넓이입니다. 그죠? 색칠한 부분 넓이. 이거 그냥 계산하기 힘드니까 전부 다 해서 여기서 요만큼 빼주면 되겠네. 맞죠? 구하기 힘드니까.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정리하면은 잘 보세요. 큰 도형은 이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요 부채꼴, 요렇게 생긴 형태의 부채꼴입니다. 요 반지름의 길이는 4고요. 지름은 8이죠. 요거에다가 그죠? 요 부분에다가 다음 요거예요. 예, 더하기 다음 부채꼴입니다. 이렇게 생긴 부채꼴이었어. 맞죠? 중심각의 크기는 80도, 반지름의 길이는 8로 나오는 부채꼴에서 색칠하지 않은 부분, 지름의 길이가 8로 나오는 부채꼴의 넓이. 결국에 너희들이 똑같은 거잖아. 그럼 식 적을 필요도 없네. 똑같은 거니까 그냥 결국에 요것만 남아라. 맞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식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걔에 대해서 그대로 정리를 해서 는 여기다 좀 적을게요. 공간이 없어요. 파이 r제곱 곱하기 360분의 중심각. 괜찮죠? 약분하면은 12가 되고요. 88이 64입니다. 64를 4로 나누자. 64를 4로 나누면 16. 이 4로 나누면 3. 그래서 얼마? 3분의 16 파이 제곱 센티미터. 이렇게 되는 걸 찾아주면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4번으로 나오게 됩니다. 10. 반지름의 길이가 12cm이고 호의 길이가 6파이인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를 구하여라. 자,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와 호의 길이와 반지름의 길이가 주어졌을 때 구하는 공식을 이용해서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의 길이는 2파이 곱하기 360도 분의 중심각. 괜찮죠? 그대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양변에 6파이로 나눌까요? 6파이로 나누면 얘는 2만 남고요. 2는 4죠? 얘랑 약분하면은 90도. 따라서 남은 건 90도 분의 x는 1이 되므로 x는 90도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몇 번이 있어요? 5번.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11. 다면체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면체입니다. 사각뿔은 면의 개수는 4, 밑면의 변의 수 플러스 1입니다. 플러스 1. 그래서 4 플러스 1, 5면체. 그죠? 틀렸어요. 5면체입니다. 다음 N각기둥의 면의 수는 N 플러스 1이다. 틀렸어요. N 플러스 2개죠. 밑면 2개를 더해야 되니까. 다음 3번. N각뿔의 모서리의 개수는 2 곱하기 틀렸죠. 2 곱하기 N 2N개이다. 틀렸고요. 4번 오각뿔대의 옆면의 모양은 뭐예요? 뿔대, 그죠? 각뿔대입니다. 각뿔대의 옆면의 모양은 무조건 사다리꼴이라고 했으니 얘는 맞습니다. 5번 육각기둥의 꼭지점 모서리 면의 개수를 각각 V, E, F라고 하면 V-E 플러스 F는 1이다. 요거 우리 많이 했는데, 자, 육각기둥의 꼭지점, 그죠? 육각기둥입니다. 기둥이니까 꼭지점은 2배를 해주라. 12 마이너스 모서리는 3을 해라. 곱하기 3 18 면의 수는 플러스 2를 해라. 8 그죠? 계산했더니 2로 나오게 되고요. 모든 다면체에 대해서는 항상 꼭지점 빼기 모서리 더하기 면의 수를 하면 무조건 2가 나옵니다. 모든 거 다 똑같아요. 전부 다 그렇습니다. 각뿔대도 그렇고요. 각뿔도 그렇고요. 각 기둥도 그렇고 다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2.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입체 도형은 팔면체. 자, 팔면체입니다. 옆면의 모양이 옆면의 모양이 직사각형인 것은 기둥. 그죠? 기둥이 됩니다. 두 밑면이 서로 평행하고 합동인 다각형이니까 오케이. 우리가 기둥인데 팔면체니까 기둥에서는 n 플러스 2개가 바로 면의 개수였죠. 그래서 밑면의 변의 수는 6개고요. 육각기둥.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3.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면, 자, 틀린 거 찾아라는 거예요. 1번 면의 모양이 정삼각형인 다면체는 정사, 정팔, 정20 정20인데 그죠? 정12라고 했네요. 틀렸어요. 정20면체가 됩니다. 했고요. 정12면체는 면의 모양이 정오각형이랬어요. 틀렸죠? 2번 틀렸고요. 2번 각뿔대에서 서로 평행한 두 면은 밑면. 이 밑면을 했고 밑면이 아닌 면은 모두 사다리꼴. 각뿔대 앞에서도 얘기했죠. 옆면은 모두 사다리꼴. 우리가 밑면이 아닌 면, 옆면이에요. 옆면. 그죠? 옆면 사다리꼴. 맞죠?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3번 정다면체의 각 면이 모두 합동인 정다각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종류는 정사면체, 정육면체, 정팔면체, 정12면체, 정20면체 5개밖에 없다 그랬죠. 맞고요. 4번 원기둥을 회전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자른 단면은 항상 합동이다. 자, 원기둥을 한번 그려보면 원기둥 이렇게 생겼죠. 이 원기둥이고요. 원기둥은 여기 있는 회전축, 이 회전축을 기준으로 한 바퀴를 뺑 돌린 거예요. 직사각형 한 바퀴 뺑 돌리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라고 했어요. 이때 이 회전축이 수직인 평면을 잘라서 이렇게 잘랐다. 전부 다 똑같은 모양의 원이 되니까 합동. 맞죠? 다음 5번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자를 때 생기는 단면은 항상 원이고 회전축에 대하여 선대칭 도형이다. 맞습니까?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 방금 전에 이걸 보세요. 원기둥 회전축을 포함하면 이렇게 자르는 거야. 그럼 생기는 단면은 뭐예요? 직사각형의 모양. 단면은 원인데 틀렸죠. 누가 봐도 틀렸어요. 그래서 얘도 틀린 게 되네요. 따라서 정답은 1번과 5번으로 나오게 됩니다. 14. 다음 그림과 같은 전기도로 만들어지는 정팔면체에서 모서리 CJ와 평행한 모서리는, 자, CJ
여기 있네요. 그죠? 얘랑 평행한 걸 찾아라. 그냥 우리 찾기는 힘들죠. 그래서 뭐 해야 돼요? 이걸 우리가 그려서 정리를 하는 수밖에 없겠다. 그죠? 그래서 직접 그려서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팔면체고요. 정팔면체를 한번 그려봅시다. 정팔면체는 제일 위에 있는 꼭지점, 제일 아래에 있는 꼭지점 해서 여기서 생기는 게 밑면이 사각형인 정사각형인 뿔, 얘도 밑면 정사각형인 뿔 두 개를 합친 모양이야. 그죠? 그래서 얘를 각볼의 꼭지점으로 위아래를 만들고 옆면, 옆에 있는 면 삼각형이 될 수 있도록 밑면을 만들면 밑면은 정사각형이 되랬어요. 근데 정사각형 모양을 그대로 그리면 안 되니까 겨냥도니까 어떻게 얘가 정사각형 모양이긴 하지만 삐딱하게 이렇게 평행사변형으로 그려서 이제 연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얘랑 연결 쭉, 그죠? 얘도 마찬가지로 연결 시켜서 보이지 않는 거 연결해서 나타냈어요. 이겁니다. 괜찮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정리를 하라고 했고요. 먼저 기준이 되는 애를 찾아서 정리를 합니다. 기준은 얘를 잡을게요. J, C, E. 괜찮죠? 그래서 여기를 J라고 하고요. 여기를 C라고 하고 JCE가요. JCD, D라고 했습니다. 그죠? 이걸 기준으로 해서 이제 CJ랑 평행한 것을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만나는 점을 이용해서 D는 F랑 만나죠. 그래서 D 대신에 F를 쓸 수가 있고요. 또 C는 누구랑 만나요? C는 G랑 만나니까 C 자리에 G를 써도 됩니다. 괜찮죠? 그 다음에 FG이네요. 여기가 E가 되겠네요. 괜찮죠? 얘가 E가 됩니다. E까지 찾았고요. 다음 또 EGH, 그죠? EGH 그럼 여기네. 여기 바로 H가 됩니다. H는 또 누구랑 만나냐? 아이고 여기는 I네. H는 B랑 또 만납니다. 그래서 H 자리에 B를 쓸 수 있고요. 또 HEI입니다. HE 여기가 I가 되겠죠. I는 또 누구랑? A랑 만나게 됩니다. 다 했죠? A, B, C, D, E, F, G 괜찮죠? H, I, G 다 썼네요. 그죠? 요렇게 해서 우리가 각각에 해당하는 꼭지점을 찾았고 이제 평행한 걸 찾아 주어라. 얘랑 평행한 걸 찾아라. 걔가 누구예요? 여기 있는 애죠. 자, 얘랑 평행한 걸 찾았습니다. 누구? 선분 IE. 선분 IE 몇 번? 5번에서 나와 있네요. 따라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15. 다음 그림의 원뿔을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을 잘랐을 때와 회전축이 수직인 평면을 잘랐을 때 생기는 단면의 모양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자,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 어떻게 생겼어요?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 이걸 포함해라 그랬으니까 이렇게, 맞죠? 칼을 가지고 이렇게 촥 자른 거예요. 이렇게 잘라서 생긴 모양을 살펴보면 그 단면의 모양은 뭐예요? 이등변 삼각형. 자, 이등변 삼각형이 나와야 되고요. 회전축의 수직인 것을 자르면은 웬만한 건 다 원의 모양, 그죠? 이런 형태의 모양인데 이게 우리가 단면적으로 보면은 이런 형태의 원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등변 삼각형과 원으로 정리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6. 원뿔대를 평면으로 잘랐을 때 나올 수 있는 단면의 모양을 모두 고른 것은, 자, 먼저 회전축의 수직으로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자르자. 등변 사다리꼴 나오겠죠? 기역 맞고요. 다음 회전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자르자. 원이 되겠죠? 니은 맞고요. 그죠? 다음 이번에는 옆으로 우리가 잘라서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비스듬히 착 잘라보자. 그럼 어떻게 생겼어? 원이 조금 퍼진 모양이죠. 그죠? 타원의 모양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다음 이번에는 이것을 밑변에 갈 수 있도록 옆으로 이렇게 자르자. 이거는 말발굽 모양으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니을. 그죠? 기역, 니은, 리을, 미음.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이런 걸 자를 때 우리가 제일 좋은 방법은 뭐 고무 차르기나 아니면 두부를 잘라서 하는 방법인데 지금 그게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생각을 해줘야 되고요. 잘랐을 때 이런 형태의 모양은 우리가 위에서 자르면은 일단 타원의 모양을 유지하되 아래에서는 갑자기 팍 잘려야 되니까 이 잘린 모양이 이렇게 선분으로 나오도록 그린 거예요.
이해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17. 다음 그림의 도형을 직선 L을 축으로 하여 1회전 시킬 때 얻어지는 회전체는, 자, 얘를 1회전 시켜라. 회전시키면 어떻게 됐어요? 이 점은 뱅글뱅글 돌아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런 형태로 나오게 되고요. 마찬가지 이 점은 옆에서 뱅글뱅글 돌아갔고 이 점은 옆에서 뱅글뱅글, 얘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뱅글뱅글 돌아가게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도 뱅글뱅글 이렇게 돌아가니까 결국에 이런 형태의 모형을 가진 걸 찾으면 되겠네. 장구 모양하고 비슷하게 생겼네요. 그죠? 몇 번이 있나요? 5번.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됩니다. 18. 회전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회전체입니다. 뺑 돌린 회전체입니다. 원기둥, 원뿔 대 구는 모두 회전체. 그죠? 대칭축을 기준으로 한 바퀴 뺑 돌려서 나타낸 도형이니까 회전체에 맞고요. 2번. 구는 어떤 방향으로 잘라도 항상 단면이 원입니다. 원이라고 했어요. 3번. 회전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자르면 그 잘린 단면은 항상 원이다. 잘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나온 회전체, 이것을 회전축의 수직인 평면에 자르면 단면은 원이지만 이런 형태가 있을 수도 있잖아. 그죠? 휴지, 그지? 휴지처럼 생겨있는 이런 형태의 도형일 수도 있습니다. 이 도형을 잘라서 땡강 잘라보면 그 모양은 도너츠 모양처럼 원의 안에 다시 원이 있는 형태가 되니까 얘는 틀리게 됩니다. 그죠? 항상 단안해요. 얘들은 그렇습니까? 라고 물으면 맞지만 이런 도형도 있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생각하면 틀리게 됩니다. 다음 4번.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자르면 그 잘린 면은 항상 합동인 원이다. 맞습니까? 회전축을 포함하는 원 평면으로 잘랐어요. 얘도 틀렸네요. 그죠?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 이렇게 자른 거잖아. 그죠? 그 단면은 항상 합동이다. 틀렸고요. 원도 아닐 수도 있어요. 다음 5번.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자르면 잘린 면은 회전축을 대칭으로 하는 선대칭 도형이다. 맞습니까? 잘린 도형, 이런 거 우리 잘라서 살펴보면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붕 떠 있는 이런 형태. 요게 한 개 떠 있고 요게 한 개 떠 있고 뒤에는 이렇게 보여 있겠죠. 이런 형태로 나왔으니 얘는 회전축을 대칭축을 하는 선대칭 도형 맞습니다. 정답은 3번과 4번 두 개로 나오게 됩니다. 19. 직선 L을 축으로 하여 1회전 시킬 때 생기는 회전체가 원뿔대인 것은, 자, 원뿔대 뭐예요? 사다리꼴을 회전시키면 된다. 여기 있네요.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0. 다음 그림과 같은 사다리꼴을 직선 L을 축으로 하여 1회전 시켰을 때 생긴 입체 도형을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잘랐을 때 생기는 단면의 넓이를 구하여라. 자, 1회전 시켰고 얘를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자르게 되면 이걸 그냥 대칭한, 그죠? 선대칭한 도형이 그대로 나오게 되는 거니까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거예요. 그죠? 사다리꼴이니까 사다리꼴의 넓이 구하는 공식 그대로 이용해서 윗변 16 플러스 아랫변 12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로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대로 계산해서 정리를 할게요. 자, 얘 28이고요. 28 나누기 2. 얘를 먼저 하자. 14 곱하기 12로 나오게 됩니다. 괜찮죠? 얘 정리하면 168. 정답은 4번에서 나오게 됩니다.